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토요일 휴일이지만 3월 시작하는 첫날 3월 1일이네요. 자, 오늘 어저께 공부한 내용에 대한 기출지문 해설을 오늘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들어가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 기출지문 여러분 먼저 체크하셨었겠죠? 자, 체크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설 강의 들어가는데, 항상 여러분 꾸준하게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진도 끝날 때까지 매일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요.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면 애정 표시, 그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1번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 가격 확인할 수 있으면 실거래 가격으로 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추계 결정으로 가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갖춰져 있다 이 얘기죠. 그럼 2번 양도가액을 만약에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 당시 가격은 실거래 가격이 있을지라도 기준시가로 갑니다. 기준시가는 쌍방이 다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 3번 매매 사례 가액은 뭐죠?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는데, 매매 사례 가액은 양도일 전후 3개월 또는 취득할 때 가격은 취득한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해당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 비슷한 자산의 다른 사람들이 인근에 거래한 가격,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런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걸 매매 사례가액 갑니다. 맞습니다. 4번 추계 결정하는 경우, 추계 결정이 뭐예요? 실거래 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등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세무서장은 인근에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그걸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순서는 정해져 있죠. 매, 감, 환기. 첫 글자만 따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의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매, 감, 환기 순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다음 5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부나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다음 6번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격,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맞습니다. 다만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또는 증빙자료가 있어도 허위로 기재됐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조사해 놓은 가격 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양도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 다음 7번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이죠.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실거래 가격 모르니까 뭘로 갑니까? 매매 사례가액으로 가겠다.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평가한 금액이죠.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으로 갑니다. 그래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7번은 틀렸어요. 왜?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액, 매감환기,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액인데, 지금은 감정가액과 환산 취득가액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 틀렸죠.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8번 환산취득가액은 무슨 뜻이에요?
환산 취득가격은 양도할 때 당시 실거래 가격 가지고 옛날 취득 당시 가격을 추정치를 계산하겠다. 이 정도 주고 취득했겠지라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기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그러죠. 취득가액. 취득가격을 몰랐을 때만 환산 취득가액으로 가는 거고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몰랐다.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은 관계없이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는 환산 취득가액은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취득가격을 몰랐을 때만 적용한다.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양도가액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얘기죠. 예. 다음 9번.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에 의한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해서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합니다. 포함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10번.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 경비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취득가격이든 자본적 지출이든 양도 비용에 관계가 없다. 다음. 그래서 틀렸고 11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은 양도 비용에 뭐한다? 포함한다. 그죠? 매매계약 체결할 때 공증을 썼다. 공증비용 또는 인지대 이런 거 있으면 비용에 포함시킵니다. 직접 비용. 다음 12번. 취득세는 납부한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잘못됐죠. 예,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은 납부한 영수증이 없어도 계산을 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3번. 양도자산에 이용하는 데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맞죠? 이용 편의 시설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 또는 용도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수리, 유지, 보수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14번. 납부 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부과받은 거 있죠. 그것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여기 조건이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한 사람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팔면 부담한 사람이니까 그 비용 인정해줘요. 그런데 이를테면 아버지가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했어요. 아버지 부동산이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거 부담하고 나서 그 부동산을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네? 그러면 아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 부동산을 양도를 했다면 그때는 그 재건축 부담금 부과받은 거, 그거 납부한 거 인정해주지 않는다. 왜? 본인이 부담한 거 아니잖아요. 납부한 사람이 따로 있고 부동산 양도할 때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15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은 양도에 해당한다. 맞고요. 다음,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등기된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 곱한 금액이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취득 당시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실거래 가격으로 하면 실제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추계결정 취득 당시 가격 대신에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 가액이나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하거나 기준시가로 할 때는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비용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취득 당시 토지니까 기준시가, 개별 공시지가에 등기됐으면 3%, 미등기는 0.3%를 일률적으로 비용으로 공제해 주는데 맞습니다.
다음 17번 취득 시 법령 규정에 따라 배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가 되기 전에 매각을 했어요. 어디에?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은행의 매각에서 발생한 손실은 얼마가 됐던 그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맞아요. 그런데 채권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등한테 매각했다. 그때는 금융기관에서 매각한 손실 한도 내에서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18번 양도한 자산 취득 후 쟁송 다툼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들어간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이 있으면 또는 화해 비용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다만 그 지출한 연도에 이런 소송 비용, 화해 비용은 그 부동산 가지고 임대사업 같은 거 할 때 임대사업 소득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각 소득금액의 얘기는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선입 들어갔다면 양도소득에서 또 공제받으면 안 돼. 그런 경우는 포함한다. 틀렸죠. 그런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월 1일 첫날 이제 기출지문 정리하셨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3월 3일이죠. 예, 3월 3일 날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